1941년 일본이 미국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툴라기 전투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을 거쳐 본격적인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초반 일본의 기습 공격에 미국은 후퇴를 거듭했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태평양 전선의 판도를 뒤집기 시작하였죠. 반대로 일본은 선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남태평양의 작고 아름다운 섬 과달카날 섬을 포함해 툴라기 섬, 플로리다 섬에 상륙하여 미국과 호주의 해상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 항공기지 건설을 착수합니다. 이곳에 비행장을 설치해 연합군에 대항할 만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은 과달카날 섬에서 2,000명이 넘는 한국인 강제 징용 노동자를 포함해 밤낮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약 2달 만에 비행장 건설을 완료합니다. 이제 일본은 이곳에 수십 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진행될 과달카날 전투는 일본이 건설한 이 비행장을 두고 양측에 빼고 뺏기는 전투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편 일본이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도 더 늦기 전에 일본의 항공기지를 빼앗아야 했는데, 그렇게 1942년 8월 7일 새벽 어둠 속에서 연합군은 과달카날 섬에 해군과 해병대를 상륙시킨다는 작전을 시행합니다. 마침 이때 날씨가 좋지 않아 일본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서서히 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군의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군의 기습적인 포격과 폭격이 시작되었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일본군은 장비와 식량 등의 보급품을 모두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이 버리고 도주한 유류품에는 전파 탐지기 2대, 제빙시설, 식량, 연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군이 완성시킨 룽가 비행장을 손쉽게 점령하고 핸더슨 비행장으로 이름을 개명한 뒤 수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 섬의 미 해병대는 이윽고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는데,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해안에서는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문제는 상륙함대가 아직 이곳에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동안 항모부대를 철수시키는 바람에 상륙함대를 엄호하지 못하는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이죠. 항모 전력이 없는 것을 간파한 일본군은 조명편으로 연합군 함대의 위치를 밝히며 어뢰 공격을 개시하자 불과 30분 만에 미국과 호주의 순양함이 대파되었습니다. 양측 수상함대가 항공모함 없이 정면으로 부딪힌 이 사보섬 전투에서 미 해군은 스스로가 역사상 최악의 해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철저하게 박살났습니다. 이때 미국의 터너 제독은 상륙 3일 만에 급하게 모든 함선을 철수했기 때문에 섬에 상륙해 있던 해병부대는 섬에 고립된 채 보급과 엄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이 남겨놓은 식량을 먹으며 버텨야 했고, 이 또한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양으로 배식했다고 합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을 더 견고히 완성시켜 나가자 조금씩 미군의 항공기가 이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 제국은 적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정신력으로 적군을 격파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특히 강했습니다. 때문에 과달카날 전투에서도 무의미한 축차 투입을 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무리수는 전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과달카날 섬의 비행장이 미군에게 넘어가자 일본 제국은 제탈안을 고집하였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은 어느덧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비행장 제탈안 작전에도 이치키 대장, 가와구치 소장의 연속적인 패배에 일본군의 병력 대부분이 정글의 고기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급하게 정글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과 군수 보급품, 심지어는 작전이 기록된 중요 서류 또한 고스란히 놓고 가게 되는데, 서류 문서를 검토한 미국은 일본군의 모든 작전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의 대본영에 다시 알려지자 일본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선택지는 과달카날에 마지막 도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순순히 연합군에 내어줄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속적인 대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증파하여 모든 공세를 과달카날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군은 무기와 보급면에선 풍족하지만 정신력이 나약하니 그 점을 공략하자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점점 자신들을 패망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 양군의 마지막 결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와 하쿠다케는 우선 전함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게 하고 서쪽 해안선에서 미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공격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정글에 숨어있던 주력군이 핸더슨 비행장 남쪽을 전면 침공하는 양동작전이었죠. 비행장을 선제 공격한다는 일본의 전함은 과달카날 전역 동안 일본 해군이 거둔 최대의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포격으로 비행장 활주로가 파괴되고 미군 항공기의 절반이 파괴되었습니다. 초반 해안에서의 일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으나 곧바로 진행되어야 할 육지에서의 양동작전이 이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작전의 공격 날짜는 10월 23일 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남쪽으로 향하던 부대가 과달카날의 험한 정글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쿠다케 사령관은 공격 개시일을 하루 연기하여 24일로 변경하였는데, 서쪽에 있던 스미요시 지대는 작전이 24일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는 받았으나 이미 정글 깊숙이 파고 들어간 마루야마 부대에게 작전 변경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쪽에서는 허둥지둥 23일에 공격을 먼저 전개하고 뒤늦게 서쪽에서도 양동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에 있던 미 육군도 박격포와 자동화기의 화력을 총동원하여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이들의 전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과달카날의 육상전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일본의 항모부대와 미군의 항모부대와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번에야말로 미군 항모부대를 박살낸다라는 생각으로 전투를 준비하는데 10월 26일 격돌한 이 산타크루즈 해전은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가 맞붙은 전투였습니다. 이 해전에서 미 항모 호넷이 격침하고 엔터프라이스가 대파되면서 미 해군의 패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모부대 또한 항공기와 전투기 손실이 엄청나서 다시는 과달카날 공방전 중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양동작전을 펼친다는 일본의 육지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연합군이 견고히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양방향의 전투에서 극심한 피해만 입게 되자 하쿠다케 사령관은 작전 시일 3일 만에 전면 후퇴를 명령하였죠. 패배 소식을 접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대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대본영에 과달카날을 포기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본영은 육군을 추가 배치하여 다시 공격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습니다. 늘 그렇듯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리한 투입으로 일본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1, 2차 과달카날 해전을 거쳐 미국과 일본의 쟁탈전은 계속되었지만 대부분의 병력과 화물이 파괴되고 이로써 일본군은 제공권과 제해권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많은 피해를 받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미 해군 순양함에 탄 설리번 5형제가 모두 전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후 미군은 형제가 동일 함정이나 부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연합군의 해 공군 전력은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한편 일본군은 보급품 부족으로 질병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자 곧 파국적인 식량 기근이 온다는 보고가 올랐습니다. 일선의 일부 부대는 6, 7일 동안 아무 보급도 받지 못했었고 후방 부대는 기존 지급 식량의 3분의 1만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식량 부족에 병력들이 쓰러져 가자 일본은 되든 안 되든 이제는 해상 전투 임무에 투입되어야 할 구축함들에게 다시 식량 배달의 임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큰 드럼통들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 안에 식량이나 의약품을 넣고 이것들을 밧줄로 연결하여 해변에 투하하면 둥둥 떠있는 드럼통을 일본군들이 회수하는 방법까지 고안하였습니다. 일본의 하쿠다케의 부대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연합군의 항공 공격으로 매일 50명의 장병을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가질 수 없었던 일본은 극비리의 철수작전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육군과 해군의 철수를 개시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과달카날에 일본군 부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패치 사령관은 과달카날의 완전 평정을 선언하고 작전을 끝맺음하였습니다. 과달카날에서의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은 무리한 투입 중에도 일본인의 정신력을 믿었습니다. 이는 결국 적을 쉽게 생각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정보마저 흘리게 되는 치명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서탈환 작전을 성공시킨 미국은 과달카날을 거머쥐면서 도쿄로 향하는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이 영상은 액티비전이 제작하고 블리자드가 서비스하는 신작 게임 콜 오브 듀티 워존 퍼시픽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콜 오브 듀티 워존 퍼시픽은 태평양의 한 섬을 배경으로 뚜렷한 특색과 지형적 가치를 지닌 여러 지역들을 가로지르며 상대방을 물리치는 배틀로얄 경험입니다. 비록 2차 대전의 특정 전투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과달카날 전투처럼 태평양 어딘가의 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게임으로 즐겨볼 수 있는데요. 특수부대 요원이 되어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는 백병전을 벌이고 전투기를 타고 공중전에 나서는 등 박진감 넘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양측의 발목을 잡은 보급품 문제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승리를 위한 다양한 무기와 보급품을 곳곳에서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150명이 배틀로얄을 펼치는 대규모 업데이트 콜 오브 듀티 워존 퍼시픽을 FPS와 배틀로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